산후 회복실의 공기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지은은 하얀 침대 위에서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숨결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세상의 모든 상처를 덮어줄 것만 같았죠.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더니 거친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박금자가 차가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시아버지 최만석이 묵직한 걸음으로 병실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엔 기쁨보다 냉소가 먼저 서려 있었습니다. 딸을 낳았다며? 금자의 목소리가 병실 공기를 찢었습니다. 이 집안대가 끊기게 생겼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끝이 지은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지은은 놀라 몸을 뒤로 젖혔지만 품 안의 아이를 떨어뜨릴까 두려워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석이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은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발로 침대를 걷어찼습니다. 침대가 밀리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아들을 이용해 이 집안에 들어왔지.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오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최도연은 문가에 서서 주먹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했습니다. 도연아, 나 좀 도와줘요. 지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히 들어왔지만 금자는 가종일이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물러났습니다. 지은은 아이를 가슴에 꼭 안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요동쳤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곳이 더는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부어 있었고 입술엔 미약한 피가 스며 있었습니다. 아이를 조심스레 하는 그녀는 병원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토록 믿고 싶었던 가족의 그림자가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이젠 끝이에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병원 불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위를 지은의 그림자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속 깊은 곳에서 꺼지지 않는 결심만이 타오르고 있었죠. 윤지은은 허름한 고시원 복도 끝방에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고 좁은 방 안엔 젖병과 영수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갓난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급히 품에 안아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두꺼워질수록 마음의 벽도 높아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언제나 0에 가까웠지만 지은은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녀는 아들을 꼭 안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길거리에서 유모차를 미는 부부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저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사랑이 아닌 굴욕의 공간이었으니까요. 지은은 퇴근길 구청 앞에 멈춰서서 이혼 신청서를 꽉 쥐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누르며 떨릴 때
그녀의 눈가엔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종이 위에 이름 윤지은이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그 한 줄이 그녀의 과거를 지워내는 유일한 칼날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봄비가 내렸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오랜 친구 정하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이 카페 하나 해보자. 너 커피 좋아했잖아.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퇴근 후 작은 점포를 찾아가며 벽지를 뜯고 바닥을 닦고 손수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 간판엔 루미 카페라는 이름이 적혔습니다. 새벽마다 커피 원두를 볶는 향이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 속엔 그녀의 눈물, 인내, 그리고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진짜 새 인생이야. 라고 웃었지만 지은은 쉽게 웃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세상에 대한 경계를 내려놓을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은 카페 창문을 닦으며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자 유리 너머로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의의 불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너뜨린 건 당신들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나예요.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최만석의 집 거실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위에는 미지근한 술잔과 계산서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엔 압류예정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어 있었죠. 그는 그 종이를 뜯어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이야. 그년이 들어오고부터 집안이 망했어. 그의 손이 떨렸고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박금자는 말없이 그 조각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와 공포가 엉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썩은 듯한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만석이 운영하던 작은 건설회사는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횡령과 뇌물 의혹이 불거지자 거래처들이 발을 뺐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퇴사했고 사무실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담배를 피워물며 창문 밖을 보았지만 이미 모든 게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금자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그녀의 전화 한 통이면 모임이 열렸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 이름을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문 앞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냉장고엔 남은 반찬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다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나 그 말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편 아들 도연은 더 깊은 늪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거래가 끊기며 빚만 남았습니다. 채권자들이 문 앞을 두드렸고 휴대폰은 하루 종일 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박금자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탁해졌습니다. 만석은 술병을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그 여자 탓이야. 도연이 인생을 망친 년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지만 그 안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죠. 며칠 뒤 박금자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남편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도연이 달려왔고 구급차가 그들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병원은 몇 해 전 윤지은이 쫓겨났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얀 병실 금자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며느리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텅 비었고 남은 것은 후회와 공허뿐이었습니다. 지은을 내쫓던 그날의 병원 복도가 이제는 자신들의 운명을 되돌리는 복수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이제부터 진짜 벌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봄비가 내리던 오후 윤지은은 카페 루미의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에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곳이 자신이 지켜낸 세계임을 실감했습니다. 새로 볶은 원두의 향이 공기 속에 퍼졌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낯설지 않은 발소리가 들려왔고 오래된 기억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문간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전 남편 최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야위었고 눈빛엔 피로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고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때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손님과 점주일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커피를 내리는 손길에 집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드리퍼를 통과하며 흘러내릴 때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흔들리지 마. 다 지난 일이야. 그녀는 컵을 내밀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전히 블랙으로 드시죠? 도연은 커피를 받으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신 뒤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아, 아니, 윤 대표님. 요즘 많이 힘들어요. 지은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말투엔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아파요. 회사도 망했고 집도 팔렸어요. 이제 우리 도와줄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빛은 바닥만 향했습니다. 지은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얼굴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커피값은 5,000원이에요. 그녀는 짧게 말하며 카운터 뒤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져 흘러내렸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지은은 창가로 걸어가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가 흘리는 눈물에 마음이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잔을 치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시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예전의 순한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계산대를 향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여 계산을 마친 뒤 그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엔 결심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문이 닫히고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은은 손끝으로 커피잔의 물기를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엔 묵은 상처가 다시 아물지 못한 채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은 그녀의 눈빛엔 복수의 불씨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병원 복도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박금자는 창백한 얼굴로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손끝은 이미 싸늘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최도연은 복도 벽에 기대어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공포와 후회가 동시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자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십 번 망설인 끝에 그는 결국 윤지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 신호가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엔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가 스며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니 어머니가 위독해요. 한 번만 와줄 수 있을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병원 기억나요? 그땐 제가 발로 차였죠. 그녀의 말끝엔 냉정한 미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이 꺼지자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병원 복도의 조명이 하얗게 그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하나가 커피잔을 들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냥 한번 가봐. 마음이라도 편해질 거야.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울진 않을 거예요. 하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표정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의 냄새,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발길질의 충격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진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금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얼굴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만석은 허공을 바라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우린 너무 늦었나 봐. 그 말은 바람처럼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지은은 그 시각 카페 불을 끄고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내 복수는 내가 정리할 차례야. 그녀는 낮게 속삭이며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발소리는 묵직했습니다. 그 길의 끝에 과거의 그림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복수는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기계음이 섞여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윤지은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고 심장은 느리지만 깊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문틈 사이로 병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금자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 사이로 산소 튜브가 얽혀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최도연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금자는 눈을 떴고 지은을 보자 놀란 듯 몸을 움찔했습니다.
지은아. 그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떨렸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최만석은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역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영수증과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우리가 미쳤어, 미쳤다고. 그 목소리는 이미 무너진 자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지은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예전의 오만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분노, 슬픔, 연민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병실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금자는 눈을 크게 떴고 그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녀는 지은의 손등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된 원망을 천천히 녹이는 듯 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그렇게 다치게 하지 마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은은 그를 스쳐 지나 복도를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병실 안에는 금자의 흐느낌만이 남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던 지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붉은 빛이 병원 복도를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 말은 바람처럼 사라졌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이른 아침 카페 루미의 유리창을 비추던 햇살이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윤지은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거리가 깨끗했고 공기 속엔 커피와 봄꽃의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걷고 따뜻한 빛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게 했습니다. 커피 머신의 전원을 켜자 익숙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은 원두를 갈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몇 년의 고통이 마치 꿈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눈물보다 향긋한 향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손님 많을 것 같아. 정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새로 인쇄된 전단지가 들려 있었죠. 루미 카페 새 출발 이벤트. 그 문구가 지은의 마음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웃으면서 커피를 내릴래요. 지은은 밝게 말하며 머리카락을 묶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토록 무겁던 지난날의 그림자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었죠. 가게 문이 열릴 때마다 새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엔 직장인도 있었고 등교 전의 학생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모두에게 같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미소엔 자신이 되찾은 삶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나가 새 직원의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될 친구야. 잘 부탁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선명하게 대표 윤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네요. 지은이 혼잣말하듯 말하자 하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이제 행복해질 차례야. 그 말에 지은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커피잔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지은은 그 빛을 바라보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평화와 자유, 그리고 작지만 단단한 자부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으로서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날 카페 문 앞의 작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지은의 삶이 새롭게 피어나는 상징 같았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웃을 일만 생기겠죠. 그리고 창밖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늦은 저녁 병원 폐병동의 복도에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깜빡이며 벽을 물들였고 그 속에서 박금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산소 튜브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점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는 최만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구겨진 명함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루미 카페 대표 윤지은. 그 문구를 바라보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명함을 조심스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아이 아직 우리를 미워하겠지. 금자의 목소리는 바람이 빠지는 듯한 한숨에 묻혀 나왔습니다.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오래된 죄를 씻어내듯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금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아픈 몸으로 아이를 안고 있었을 뿐인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눈물은 수많은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인 슬픔이었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벌 받을 만큼 받았잖아.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금자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리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한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분, 산책 좀 다녀오셔도 괜찮아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금자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선 그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거리의 한 카페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루미 카페, 그 이름은 어둠 속에서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불빛을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옳았어. 한편 그 시각 지은은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들의 손이 따뜻하게 잡혀 있었고 머리 위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창가에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석양의 빛이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습니다. 카페 간판 불빛이 병원 창문에 반사되어 마치 한 줄기 위로처럼 번졌습니다. 그 빛은 금자의 얼굴 위로 비쳤고 그녀는 마치 그 빛을 느끼듯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모든 상처는 결국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커튼을 스쳤습니다. 병원과 카페, 서로 다른 공간의 두 여자는 그날 밤 같은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는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졌고 다른 하나는 후회를 통해 인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확실히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지은의 마음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남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